자, 이제 EBS 수능 특강 적용학습 1강에 있는 현대시 적용학습이죠. 한용우님의 거짓 이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전체 11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번호를 좀 매겨둬야 되겠죠? 이렇게 좀 긴 행이 있어서 1, 2, 3, 4, 5, 6, 7, 11행인데 예, 7행까지 나타나 있네요. 한 행 한 행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라든가 성격, 특징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제의식이 뭘까요? 한용우님의 전형적인 특징은 만약에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면 그 이별에 대해서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 이별에 대한 극복 의지가 바로 현실적인 저항 의지로도 형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별에서 극복 의지와 함께 또 뭡니까? 님의 침묵 같은 경우에 보면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재회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시죠. 한용우님의 어떤 작품 내용상의 특징은 이별에 대한 극복과 재회에 대한 소망 내지 의지가 잘 드러나는 작가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행부터 들어갈까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당신이 있고요. 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시적 청자겠죠? 그 다음에 나는 시적 화자 입니다. 직접적으로 분명한 대상들이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이별을 했답니다. 요거는 시적 상황을 또 직접 제시하고 있죠. 처음부터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이 떡하니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이별을 하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뭔가 과거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시적 화자는 그것을 대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의문형일 수도 있는데 진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요거 서리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 자, 가령 하는 부분이죠. 네,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진짜 의문문이었으면 아마 물음표를 썼겠죠. 그래서 요거 설의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진짜 몇 날, 몇 월, 며칠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니란 내용이죠.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이에요. 서리적 표현에 해당되는 이유가 뭐다? 대답이라든가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헤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제목 자체가 거짓 이별인데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거짓 이별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자세히 보니까 네모로 다시 해서 별표 칩시다. 첫 번째는 작품 제목과 관련이 되죠. 요거는 중심 소재 성격이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제목과 관련돼서 뭔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짓 이별은 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별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누가? 시적 화자가. 세 번째, 이거는 결국 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겠죠. 그래서 거짓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재회를 하리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이별이 진정한 이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컨퍼런스 해야 될 거, CF로 해볼까요? 참고 작품으로 볼게. 님의 침묵에서 님과 이별을 했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있는 부분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죠. 거짓 이별 중요 표시해둬야 되겠네요.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적 상황에서는 뭐가 됩니까? 당신이 없어요. 당신의 부재가 맞긴 맞는데 현실적 상황에서는 이게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당신의 부재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를 유추해보면 화자의 정서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그렇죠? 이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는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이별이야. 영원한 이별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당신이 내 옆에 있지는 않아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의미이겠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죠. 재회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좀 다른 해석을 좀 해보자면 재회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만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죠.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안이 된다, 없습니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놓고, 자,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해석하면 오래됐어요. 뭐가 오래됐다고? 한 해, 두 해 가는 것. 여기 한 해, 두 해 가는 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시간의 흐름인데 이 시간의 흐름이 결국 뭡니까? 당신과 이별한 시간이겠죠. 실제로 이별한 시간, 당신이 부재하는 시간일 겁니다. 이별한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주면 돼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은 이별한 시간, 당신이 부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나는 당신과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 이별로 내가 이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별한 지 꽤 오래됐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로 갑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두 볼의 도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젊은 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붉은 얼굴이 있죠. 붉은 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이의 붉은 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생명력, 아름다움을 나타내겠죠. 붉은 볼은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의 아름다운 젊은이,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될까요? 늙어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정한 봄바람, 요건 세모 쳐야 될 거고요. 예, 당신의 부재가 계속되는 거죠. 당신의 부재, 님이 없는 거예요. 낙화, 네, 세모치고 별표 2개, 꽃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낙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늙어간다라는 거고요. 결국 시간의 흐름이겠죠. 또는 세 번째, 당신이 부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져서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낙담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망하고 슬퍼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회색되어가는 부분이죠.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라고 그랬는데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은 뭡니까? 이 귀 옆에 있는 그 머리겠죠? 자,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그래서 푸른 구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요거는 검은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은 머리는 앞에서 나타났던 젊음이고요. 기다리는 거죠. 회색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도 세모칩시다. 자, 백설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흰머리라는 의미인데, 자, 이 흰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화자가 늙어가는 거죠. 화자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서리법이네요. 이 밑으로 뽑아서, 자, 서리법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 건가요? 당신과 이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두 군데가 푸른 구름과 여기 백설이라고 하는 요 두 군데가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죠. 색채 대비, 청색과 흰색입니다. 당신과 오래 떨어져 있는 그 안타까움, 무정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화자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 또는 흘러감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당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안타깝겠죠, 그러면. 머리는 희어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요거 머리는 희어라고 하는 것은 흰색 늙음이겠죠.
흰색과 늙음을 갖는 것은 외적, 육체적입니다. 외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늙어가도 마음은 어떻다고요? 자, 마음은 붉어라고 되어 있죠. 적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건 젊음인데 젊음은 바로 적극성을 나타낸다.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 정신적으로는 붉어갑니다 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색채 대비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앞에서도 나타났지만 색채 대비가 연속으로 나타나서 시적화자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채 대비 두 군데를 뻥뻥 때렸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간이 흘러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서 나는 어떻다고요?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고 당신과 재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색채 대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은 붉어갑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당신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당신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가 좀 생각나네요. 요즘 트롯의 전성시대라 노래는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용운 선생님 또 마지막에 어떻게 시를 정리할까요? 기본적으로 한용운 시인의 작품은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얕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기 쉽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절대 단순하지는 않다. 자, 그 밑에는요, 다음 행에는 피는 식어도 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피는 식어도 마찬가지 앞행과 마찬가지의 의미죠. 자, 피는 식는다라고 하는 것은 젊음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근데 뜨거운 눈물은 흘릴 줄 압니다. 뭔가 당신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피는 식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젊음이 사라지는 거겠죠. 눈물인가요? 눈물은 동그라미, 피는 식어요. 피는 식지만 눈물은 더워요. 그래서 눈물은 덥다라고 하는 건, 자, 열정과 젊음은 사라져갈 수 있지만 눈물, 당신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과 기다림은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식다, 눈물은 덥다라고 해서 식어하고 더워 부분에서 여기서 또 뭐가 나타납니까? 전체적으로 차가움과 뜨거움이죠. 냉온 대조가 나타나네요. 정서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뭔가 의미를 강조하는 거겠죠. 열정과 외적인 젊음은 비록 사라져 가더라도 당신에 대한 사랑, 기다림, 내적인 것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열망이 뜨거워집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9번째 행으로 가죠.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언덕엔 물결이 뛰놀아요. 뭐뭐도죠. 요 도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보면 요 세 행이 모두 다 7, 8, 9행이 대꾸법이네요. 대꾸법은 중요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시적 화제의 의미를 가득 담을 수 있는 표현이죠.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사랑이 세속적 가치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희망의 언덕엔 물결이 뛰놀아요 해서 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에요. 내 사랑의 속성 중에서 사랑의 열정이 가라앉는 거죠. 사랑의 열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진다고 해도 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뭡니까? 재회의 소망이겠죠. 물결이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환류법일 수도 있고 의인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소망은 점점 커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물결이 뛰놀아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법으로 봐야 되느냐? 환류법일지 또는 의인법일지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사랑과 희망이라고 하는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면 의인법이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의인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물결이 뛰어온다는 저 부분만 보면 저건 활류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의법이 사용되는 부분은 거의 뭐 주제의식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주제하고 친구예요. 사촌 친구예요. 자, 이제 10번째로 갑니다.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거짓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신과의 이별이 오래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확신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오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국 재회를 확신하는 거죠. 재회의 소망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언젠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재회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의지적이죠. 지금 계속해서 두 행에 걸쳐서 여러 행에 걸쳐서 해서 요거 굉장히 의지적이에요. 그러나 또 이것도 막판에 이렇게 역접의 접속어를 썼나요?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이건 또 뭔가요? 재회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비장하고 뭔가 슬픈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식구네요. 자, 요거 중의적인 표현인데 별표 치고요. 근데 시행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좀 체크가 되네. 시행의 의미를 유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죽음을 가지고 온다. 자, 이별과 죽음에 관련된 상관관계를 체크해야 되겠죠. 키워드를 일단 잡아놓고 첫 번째, 당신이죠. 당신과 진짜 이별을 한다면 좀 구어체로 쓰게 돼요. 진짜 이별을 하면 시적 화자는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요거는 강한 이별의 거부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보죠. 자,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데, 자, 거짓 이별이죠. 네, 진짜 이별이에요. 여기는 진짜 이별로 했어요. 여기 키워드 보세요. 진짜 이별로 해석했을 때고, 당신과 거짓 이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도 감수할 수 있음이지요. 이거는 이별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회의 강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한 거죠. 진짜 이별과 거짓 이별이에요. 거짓 이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진짜 이별로 해석하는 경우, 거짓 이별로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진짜 이별 하나 더 들어갈까요? 자, 당신과 진짜 이별을 한다면 화자에게는 죽음과도 같이 슬픈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진짜 이별의 또 다른 해석인데, 이 진짜 이별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강한 이별의 거부가 아니라 화자의 정서입니다. 네, 화자의 정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깊게 해석하시는 우리 한용운 선생님 존경합니다.